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인입니다. 수요일 이 시간은 김경민 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춥다. 막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추웠어요. 정말 추워도 너무 춥다. 막 살도 막 애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오늘 영상 기온을 드디어 네. 찾았습니다. 그래도 어제 또 눈 많이 왔죠. 네. 영상 기온 회복하긴 했어도 미세먼지 얘기하죠. 또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문제는 추운 날에 정말 건조해지는 네. 건데 막 손도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고요. 네. 막 얼굴도 막 건조해서 쩍쩍 갈라지는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조할 때는 가습기 정말 꼭 틀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적정 습도가 50에서 60%라고 하니까 가습기 좀 틀어서 우리 피부 건조한 것도 예방하고 또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들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호흡기 질환도 가습기 틀어서 좀 예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건조해지지 않도록 특히나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의 적절한 또 습도는 저희 부동산 사이다에서 딱 알맞게 채워드리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투자처까지 이 시간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노란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부동산 사이다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하지 않는 시간에도 24시간 동안 열려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습기처럼 팍팍한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촉촉하게 해드릴 만한 상담 계속해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요일별로 각각 제아의 고수들 섭외를 잔뜩 해놨어요. 뭐 월요일은 법률 관련, 어제는 투자처 관련,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풍수잖아요. 풍수 관련 고민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올해는 좀 돈 좀 쌓였으면 좋겠는데. 정말요, 네. 돈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어떻게 좀 우리 집 인테리어 배치를 하는 게 풍수적으로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인테리어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또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잠시 후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경민 아나운서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편안하게 글 남겨주시면 또 1시간 동안 저희 자유롭게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첫 번째 순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춥죠?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꾸만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데요. 추운 날씨에 부동산 발품 팔기 어려워서 또 투자 망설이고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매일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라면 부동산 알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에서도 만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김경민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평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1시간 동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부동산 정보 나눌 수 있으니까 점심 드시고 후식 대신에 사이다 타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사이다 방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뵐게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순서는 이슈 팩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가구 공급 첫걸음 공공재개발 사업지 14일 발표라는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지난해 5.6 대책 때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으로 나왔던 공공재개발의 시범 사업지가 발표된다라는 건데 기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만큼 10곳 미만의 사업지가 선정될 걸로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특히나 이번 공공재개발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함께 한다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강북 쪽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공재개발하면 부동산 가격까지 같이 움직이는 만큼 강북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쪽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재건축을 양도세로 완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이니 만큼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주택자 매물이 좀 양도세가 완화가 돼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공급이 되는 게 그게 확실한 시그널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러한 논란은 계속해서 또 이러한 이슈 전쟁은 계속해서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살던 등록 임대 세입자 전세 전환하면 크게 손해 보는 경우 이게 임대 세입자들의 좀 고충이 느껴지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입니다. 내몰리고 또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인데 임대차법이 사실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나온 게 바로 임대차법인데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나서 전세값이 정말 6개월 동안 고공행진했어요. 맞아요. 뭐야 전세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전세값도 오르고 전세 구하기도 그러니까요. 어렵고요. 매물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아파트 전세뿐만 아니라 빌라 전세도 정말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빌라로 또 옮겨 붙었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올해 종부세가 인상이 됩니다. 종부세가 인상이 되면 그만큼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런 이제 부담감이 결국에 세입자들한테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세 부담을 전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악순환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만큼 또 올해도 계속해서 전세 가격 흐름 또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인 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정책에 좀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는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오늘 경민 아나운서와 함께 이슈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주제들 키워드 통해서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키워드도 전세난과 결국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신바람, 지방서 유턴, 일주일 사이 1% 규제 족쇄.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일주일 사이 1%가 올랐다는 건가요? 네. 지방서 유턴 대충 또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키워드만 보시면 이게 그 이야기구나 싶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생각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또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의 글도 읽어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채팅창 참여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경민 아나운서와 함께 이슈 팩트 주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의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이슈 팩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신바람, 지방서 유턴, 일주일 사이 1% 규제 족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네.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서울 수도권의 북부 지방이 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들썩이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서울 엑소더스 현상이 참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서울이 워낙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도 많이 네. 이제 매수세가 옮겨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매수세가 다시 서울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중에서 약간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게 우리가 GTX 교통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GTX가 GTX 때문에 들썩이죠. 맞습니다. GTX가 지난해 뭐 일산이나 양주 그리고 의정부의 집값 상승세가 요즘에 정말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실제 조사에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경기 양주의 아파트 값이 지난 4일 기준 1.44%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야. 양주에서 이렇게 한 주 만에 1% 이상 상승률이 나온 거는요. 2012년 5월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맞습니다. 양주에 계시는 분들 입장은 네. 참 좋을 것 좋으실 같기는 것 같은데 해요. 하지만 또 그래프를 얼마나 보니까 정말 심각한지. 급상승이에요. 네, 네, 저희가 급상승이죠. 그동안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양주의 집값이 올랐어요라는 거는 제가 이제 부동산 방송 10년 하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쵸. 양주까지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동산 시장에서 GTX가 영향을 많이 미치나 하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실제로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옥정동 옥정 센트럴파크 프루지오가 전용 면적이 58제곱미터, 지난달 말에도 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게 이달 초에 있었던 거래건보다 거의 1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고요. 아, 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4억 5천, 뭐 5억 2천만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네. 벌써 또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5천만 원 정도가 그새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710 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계속해서 중과된다는 점이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게 1억 원 미만의 미만. 주택이다 보니까 네. 부동산 매물을 올리실 때 아예 그 부동산 쪽에서 공시가 1억 원 이하 혹은 공시가 9,520만 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붙어서 올라오는 현상까지도 생기고 있는 게 요즘 실태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셨지만 양주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의정부랑 동두천의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참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프에서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정부나 동두천의 상황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두천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1월 둘째 주에 전주보다 9배 뛰었고요. 9배요? 의정부도요. 네. 네. 전주와 비교해서 상승폭이 2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양주, 고양, 동두천, 의정부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죠. 네. 사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엑소덕스 현상 얘기하면서 네. 경기권 남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들이죠. 이 경기 북부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동두천은 지난해 어느 정도로 소외가 됐었냐면 아파트 값이 오히려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는데 지금 반대로 이렇게 9배나 뛴 상태고요.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와 파주 주택 시장이 달아오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일산의 수요가 몰리면서 고양에도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상승폭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네.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 특히나 수도권 쪽 외곽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서울에 투자를 해야지 왜 양주에 투자했어? 왜
의정부에 투자해서 이런 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 지금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경기 남부권에 대한 이야기 그때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북부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일단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좀 예측하기 힘든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기 북부 일대 집값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오르고 있어요. 들썩이고 있는 게 앞서 경민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준 GTX의 호재도 있겠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호재는 GTX라고 꼽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GTX C 노선 또한 진척이 계속해서 나옴에 따라서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바로 이어서 양주 집값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GTX C 노선 관련 계획을 고시했는데 양주 덕정역이 이 노선의 시작점이고요. 또 정부가 지난달 말에 고양 창릉 신도시 조성 관련 대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GTX A 노선이 지나는 곳의 아파트 값도 크게 뛰게 되는데요. 창릉역이 신설이 확정이 된 고양 덕양구, 또 킨텍스역이 예정된 일산 서구도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이 나란히 1%대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지역이요? 1%면은 진짜 큰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렇게 이들 지역이 함께 상승률이 1%대에 오른 건 네. 처음 있는 와.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코스피 상승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지금 부동산인 거예요. 부동산이 1%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오르는 그래서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계속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저금리로 유동성은 풍부하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전세난 얘기했었죠. 전세난 때문에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집값 상승이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또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수도권 북부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주춤했었기 때문에 주춤했던 만큼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좀 주춤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주춤했고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뭐 양주나 의정부나 일산의 집값이 쭉 부진했어요.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왜 우리 집만 안 오르는 거야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중에 저도 한 명. 네. 그쵸, 근데 이렇게 일산 오르기, 사시니까. 오르기 시작한 건데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경기 북부권의 집값이 이제 좀 들썩이기 시작한 거는 알겠는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게 잠시 이게 정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주춤할지 이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를 걸로 예측이 되면 또 우리가 그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올 한 해는 특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GTX 말고도 더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12월이면 경기 남양주 북부에 지하철 4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지하철이 남양주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너무 큰 호재죠. 이제 경기 그러니까요. 북부가 정말 서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느낌이 네. 드는데요. 이 노선이 서울 노원 상계동에 있는 당국의역에서 남양주 북부 지역을 이어주게 됩니다. 남양주 별내지구, 진접지구, 진접 2지구 그리고 오남지구의 지하철역이 하나씩 들어서게 되는데요. 정말 서울 접근성이 크게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집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여기가 이제 진접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 신설역이 들어오는 지도인데요. 지금 이 진접선 종착역이 진접 광림숙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인 아파트 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도 브레뉴 아파트 한번 살펴봤는데 134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작년 11월에 6억 5천만 원에 팔렸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상승세를 보면 거의 2억 원 가까이 상승한 거고요. 지금도 살펴보면 159제곱미터가 매매가가 8억 5천만 원이네요. 또 그 사이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1월과 비교해도 거의 1억 원 이상 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신도 브레뉴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스빌 아파트도 함께 볼게요. 인스빌도 보시면은 84제곱미터가 3억 7천, 또
5억 9천까지도 나왔네요. 이제 6억 야. 2천만 원까지도 나왔는데 사실 지난해 어마어마하네요. 말만 해도 4억 8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이것 또한 2억 원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3억 원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 지금 뭐 몇 달 사이에 2, 3억 이상이 오른 셈이 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해서 부동산 투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주식 시장이 한동안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그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하시는 말이 아우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을 사야지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물론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크게 오를 곳이 어디인지 미리 간파하고 좀 알 수 있는 우리가 네. 그런 능력과 지혜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동산 투자 해야 하는 부동산 사이다에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좀 더 알찬 부동산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어떠한 부동산 투자 고민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창이에요.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고민도 해결해드리고요. 특히나 오늘은 풍수와 관련된 뭐 인테리어 고민이든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풍수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잠시 후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풍수 인테리어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다 해결해 드릴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이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또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비대면 소통 방통 오늘은 풍수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저희가 화상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월요일은 법률 그리고 어제는 부동산 투자처와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 드렸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부동산 풍수와 관련된 고민을 화상을 통해서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내일이 세무고 금요일이 경매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는 바뀝니다. 내일이 경매 관련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세무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경매 그리고 또 세무와 관련된 고민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자,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미래예측학 박사 소재학 교수 연결이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 오늘도 명쾌한 고민 해결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 고민 예. 확인해 볼게요. 서울 한강변 아파트 중에 가장 풍수가 좋은 곳이 어딘가요? 실제 가격이랑 비교해서 진짜로 풍수 좋은 곳이 더 비싼 곳인지 궁금합니다라는 글 올려주셨거든요. 어떤가요? 서울 한강변. 워낙에 뭐 한강 프리미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풍수가 좋으면
더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는지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서울 한강변이요? 네, 한강변 중에서 여기가 좀 네. 풍수 지리학적으로 참 좋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풍수에서 네. 가장 기본적으로 풍수는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네. 첫째, 뒤에서 산이 제대로 내려와서 산의 기온을 받쳐주느냐.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좌정룡우백호라고 얘기하듯이 좌우산이 감싸줘서 바람을 막아주느냐 이렇게 아늑하냐 이걸 따집니다. 그리고 앞에 물이 있느냐. 원래 서울 지역을 가지고 따진다면 원래는 그 조선시대부터 도읍이 있었죠. 경북궁이 있었고 창덕궁이 있고 경북궁이 있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뒤에 그 경북궁은 뒤에 인왕산 뒤에 이제 백악산하고 인왕산이 이렇게 뒤에 산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인왕산이나 이 백악산이나 인왕산들이 너무나 거칠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봉줄기 쪽 응봉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 창덕궁 정도 쪽이 오히려 좀 더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긴 한데요. 네. 자, 일단 지금 산이 주관하는 것은 명예를 주관한다고 하고 물이 주관하는 건 재물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칠 때 일단 대략적으로 칠 때 현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명예도 명예지만 현대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죠, 재물이죠. 그렇죠. 요즘은 특히나 그렇죠. 네. 예, 돈이 그렇다면은 명예입니다. 사실은 네, 맞아 맞습니다. 돈이 네. 명예고 돈이 네. 곧 무한 시대다 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 볼 때 산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따지는 게 더 좋을까요? 물의 위치를 따지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물의 이렇게 위치를 본다면은 따져야겠네요. 물의 위치죠. 예. 그럼 물의 위치를 따지는 방법이 여기는 뭐냐? 일단 물만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뒤에서 어딘가에서 산이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서울 시내라는 틀을 갖고 있고 한강 뒤라고 칠 때 한강을 마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제나 얘기했지만 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물은 첫째 나를 감싸줘야 된다. 나를 그냥 지나가야 된다. 감싸줘야 된다. 빠져나가야 된다 할 때 감싸주는 것이 가장 좋은 지역이죠. 물은 기본적으로 제가 서울 시내 전체 지도를 한번 잠깐 좀 이렇게 자료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네.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 창을 지금 약간 띄우고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건 지금 네. 검색을 하고 현재 계시고요. 우리가 노란 톡으로 네. 네. 이렇게 미리 올려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자세한 지도 주소가 나오면은 네. 자료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미리 네. 톡에 올라온 내용들은 네. 네. 현재 서울시의 지도가 서울시 지도입니다. 그럼 서울시 지도에서 일단 크게 볼 때 우리가 지금 한강 이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강 맞습니까? 네. 한강 이북. 한강 한강이요? 이북이라면은 네. 전형적으로 이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다 해서 배산임수란 전형적인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굳이 따진다라면 현재 크게 볼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표시해 주는 지역들 그리고 이쪽 지역들 이쪽으로 주로 뭡니까? 특히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이쪽이 아마 용산인가요? 용산 쪽이 되겠죠. 예. 네. 이쪽에도 압구정 쪽이 되는데 이제 감싸줘야 되는데 이렇게 용산 쪽은 산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죠. 물이. 네. 그래서 물이 감싸주는 지역이 일단 어떻게 보든 좋은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과 그다음에 이쪽도 물이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디라 말은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감싸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물이 치고 올라온다고 보이죠. 보이죠? 화살표는?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꺼려줘야 되고 어떻게 움직이든 이렇게 물이 감싸주는 지역. 잠깐 보면은 바로 이 지역은 우리가 뭐 의사당도 국회의사당도 있고 하니까 알지만 이게 있다 보니까 이쪽은 반대로 물이 가다가 이렇게 좀 오히려 좀 치고 들어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지역은 조금 이렇게 감싸주는 지역, 굳이 친다 아까 용산 지역 같은 데보다는 이쪽이 좀 약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이렇게 감싸주고 머뭇머뭇하고 움직여야 되지 쭉 빠져나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그 영등포 쪽을 좀 지난 이쪽 지역을 보면은 쭉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네. 일직선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지역은 일단 좋은 지역이 아니라 조금 풍수적으로 우리가 좀 재물을 취한다고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약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또 드려봅시다. 그리고 네. 예. 서울 지도를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용산이 역시나 배산 임수로는 네. 좀 좋은 동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강 뒤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용산이야 워낙에 핫한 지역인 거 그렇죠. 근데 워낙에 또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네. 조금 힘들다라는 건데 또 용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투자 전략 분명히 있습니다. 전략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와서 고민도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앞쪽은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그 앞으로 천이 하나 흐릅니다. 대충 집 터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정남향입니다 하면서 사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봐주실까요?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아마 조금 전 질문과 좀 일맥상통하는 네, 것 네. 같아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좋은 게 맞나요? 좀 확인을 받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사진을 띄워주셨거든요. 사진을 보고 설명해 사진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현재 그 사진에서 이렇게 위치가 정확히 사진의 어디 지역인지를 잘 아마 잡히지 파란 않는데요. 파란 색으로 색으로 네. 표시가 되어 있는 찍혀진- 곳입니다. 이쪽이 위치입니다. 되겠네요, 이쪽이. 네. 아, 예. 그렇다면 현재 지금 풍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네. 지금 보다시피 그 배산임수락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산임수에서 첫째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고 튀어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건데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산임수임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태양을 바라보는 남향이냐 북향이냐, 즉 북쪽으로 거꾸로 이제 북쪽에 산이 있을 때가 좋은데 남쪽에 산이 있고 북향이라면은 이건 산음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게 약간 점수를 좀 낮게 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남향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뒤에 산에 받쳐주고 앞에서 이렇게 좀 다른 아파트가 있을지라도 앞에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풍수적인 기본적인 풍수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원칙적인 틀에 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네. 봐주시니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좀 기분 좋은 답변을 들으셨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좀 궁금하네요. 풍수 지리가 좋다 이렇게 마케팅을 했던 아파트가 있다고 해요. 성남의 금광 레미안 아파트인데 실제로 좋은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이 아파트가 예전에 기사로 정말 마케팅을 풍수 지리가 좋은 아파트다라고 했어서 오. 더 정말 실제로 그러한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네요. 네, 기사가 그렇게 마케팅을 기사로 네. 했지만 우리가 진짜로 풍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저도 그래서 그 카톡에 노란톡에 미리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한번 자료를 잠깐 찾아봤습니다. 네. 네. 이제 자료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가 궁금하네요. 예. 네. 진짜 여기 안 좋은 거면 어떡해. 자료 보입니까 혹시? 네,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교수님. 거기 성남 레미안 금광 아파트 해가지고 돼 있는데 네. 일단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배산임수라고 돼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국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나운서분들이 팔을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렇게 나라 하면 팔 한번 살짝 앞으로 내놔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 감싸 안아볼 앞에 살짝 네. 감싸 안아볼 뭐가 네. 있어요. 이렇게. 감싸 안을 때 그 안에가 포근한 보국이 되는데 네. 지금 마찬가지 우리 여기 현재 레미안 아파트를 보면 주변에 여기 산으로 보입니까? 싹 둘러싸고 있는 게 네. 산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보국이 갖춰져 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바람을 막아준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측에서 이렇게 쭉 감싸준 우측이 보통은 이게 우백호라고 하는데 백호가 가다가 이렇게 물론 오른쪽으로 빠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좀 안으로 감아준 느낌입니다. 첫째, 산줄기가
자그맣게 우리가 우베코 하나가 내 쪽으로 아파트를 감아주고 있고 또 외베코라 해서 또 다시 감아줍니다. 두 개가 박아가지고 있고 왼쪽으로든 청룡이 하나가 살짝 박아주고 있고 두 번째 감아주면서 안으로 끌어안듯이 아까 아나운서분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끌어안듯이 네. 끌어안는 보니까 포근하게 안고 있는 지역이 기본 일단적으로 바람부터 모든 거에서 이렇게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 풍수적으로 보국이 갖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 가장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안아주고 감싸주는 바람이 중요한 거지만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기본이 있습니다. 과연 기가 있는 땅이냐, 즉 땅에 기가 없고 살기는 안 좋은 게 있으면서 감싸주고 있으면은 보국은 갖춰 있을 때 의미가 크지 없는 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볼 때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혹시 여기 능선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능선이? 네네. 제가 처음처럼 지금 커서로 움직이는데 요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이 바로 기가 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청룡 우베코가 우리 우베코와 자청룡이 감싸주고 있는 와중에 가운데 그 우리가 보통 볼 때 주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신용이라고 하는 이런 용맥이라고 합니다. 좋은 용맥이 치고 왔고 이 용맥의 기운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아파트의 중심으로 바로 용맥의 기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곳이 명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이쪽에 계곡 쪽에 좀 바람을 맞거나 오른쪽 계곡 쪽에 있는 이쪽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요 현재 지금 표시가 돼 있는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풍수적으로 칠 때 정말로 풍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 맞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풍수적으로 흔한 말로 좀 명당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마케팅이 예, 예. 거짓은 아니었네요. 교수님께서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시각에서도 충분히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은 네, 질문자님께 되게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네. 집이 명당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렇죠. 아우 저희 집도 좀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주소 이렇게 올려주시면 주소를 통해서 지도를 확인해 보시고 또 지도를 통해서 풍수가 정말 좋은지 명당인지 아닌지 네. 이렇게 진단을 조금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그리고 분, 또 네. 새해 이사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사하기 전에 이 집으로 갈까 저 집으로 갈까 좀 고민이 되신다면 또 그런 상담도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윗집 잘못으로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근데 물이 현관 벽을 다 적셔서 습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벌레도 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좀 속상하고 네. 화가 났는데 오늘은 좀 물에 관한 질문이 많네요.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물이 들어온 상황이 풍수적으로도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봐주셨거든요. 어떨까요? 이 물은 왠지 안 좋은 물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지금 물이 들어왔다는 게 네. 물이 집 안으로 스며 들어왔다는 물이 찼다는 홍수적 스며 들어왔다는 얘기인 겁니까 지금 이제? 네, 이게 그렇죠. 윗집에서- 현관벽이 다 적셔졌다고 네. 하니까요. 그 정도까지 윗집에서 네, 누수가 네, 심했던 것 일단은 같아요. 잘못하면 풍수에서 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면 원래 물 모이는 곳이 명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도 좀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장마가 지금 이렇게 수해를 많이 입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지역 쪽이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고 해서 전체 명당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낮은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낮은 지역에서 조금 튀어나온 곳 이런 쪽 자체가 우리가 명당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물이 있으면 좋다고 얘기하지만 물이 집 안으로 그렇게 스며들어온 것은 그건 오히려 조금 풍수적으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물은 이때 내 주변에서 내 근처에서 머물러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 물이 그 전체적으로 물 자체가 나의 구역을 침범한다라면은 오히려 거꾸로 재물이 나갈 수도 있고 손재수를 겪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처리를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속상한데 이게 물이 풍수 좋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도 그런 물은 그렇다고 반갑지가 하니까. 않죠. 맞습니다. 다음 질문 경민 아나운서가 하나 네. 봐주세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네. 사진을 함께 같이 올려주셨어요. 아래 토지가 풍수 지리상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능선을 북쪽으로 타고 오는 길이라서 해가 잘 들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셨거든요. 아마 토지를 지금 구입할 예정이시거나 구입하신 분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북쪽으로 타고 오는 길, 해가 잘 안 드는 토지 어떨까요? 하고 문의 주셨어요. 어떨까요, 교수님? 지금 제가 사진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요. 네. 북쪽으로 타고 오는 길이라는 것은 거기 출입로를 북쪽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능선이 북쪽에 있겠다면 지금 지도상으로 본다라면은 이게 산중에 있는 거 보니까 음택이나 아니면은 전원주택처럼 세컨하우스를 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음택지인지 이게 정확하게 좀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앞에가 남쪽이라고 보통 지도가 이제 앞에가 남쪽이니까 밑에가 그렇게 본다라면은 햇빛이 안 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닌데 단지 앞에 있는 산의 앞산이 너무 높으면은 얘가 수지 광교산 하니까 수원 지역이 되는 것 같으네 보니까. 그래서 앞쪽이 많이 높을 때는 햇빛이 안 들 수 있지만 이렇게 봐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앞에가 이제 계곡인데 계곡은 물을 감싸고 있죠. 계곡이 물을 감싸고 있는데 조금 약간 계곡에서 굳이 친다라면 등진 쪽이 돼가지고 조금 이쪽보다는 굳이 따진다면 조금 더 왼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감싸는 지역 쪽이면은 일단 물만 놓고 볼 때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해가 안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뒤에가 산이기 때문에 그 배산 임수의 이런 조건들 기본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뭐 자세한 것들은 또 저기를 해야겠지만 일단 이것만 놓고 볼 때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 문제는 풍수 지리상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셨고요. 오히려 지금 구입 전이라면 좀 물길이 감싸는 쪽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는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볼게요. 세종시에 대한 질문이에요. 세종시 도담동이 풍수상 좋다고 하는데 도담동의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풍수가 더 좋고 더 또 안 좋고 뭐 이런 곳들이 따로 있는지 혹시나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세종시 도담동이 풍수가 좋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세종시 도담동은 좀 많이 풍수적으로 좋아요. 아까 거기처럼 성남 분당처럼 이렇게 좋다고 안고 많이 있나요?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거기도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하라 했으니까 잠깐 한번 자료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아유, 자료를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주시니까 네. 저기도 이제 카톡에 미리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고 네. 네. 미리 안 올라와 갑자기 하는 질문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네, 네. 미리미리 상담글을 네. 올려놔야겠습니다. 네, 근데 세종시의 도담동이 이제 그 지역 자체가 딱 풍수가 좋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서도 도담동이 좀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친다면은 잠깐 볼 때 요 지역이 되네. 크게 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 지도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세종시가 이렇게 산이 이제 뒤에서 둘러싸고 있고 물이 감아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뒤에서 산이 있으면서 물이 감아주는데 멀리 물이 하나 또 감아줍니다. 크게 찍으더라 물이 이중으로 감아주니까 가까운 물은 재물이 가까운 재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네. 먼 물은 먼 재물이라고 하는데 돈이 바로 눈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나 저 멀리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또 멀리서 오는 돈이 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재물적으로 풍부한데 여기 보니까 뒤에 배산 임수 조건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조금 더 한번 가까이 본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만 확대해 보니까 도담고등학교 주변이 도담동인데 이렇게 산 두 개가 뒤에서 감싸주고 있고 네. 또한 앞에
받으시면 이 자체가 아까 보국이라고 얘기했듯이 네. 정말 도읍 자체가 이렇게 쫙 감싸주고 있습니다. 앞에 물이 쫙 흐르면서 물 너머로 나지막한 산이 또 감싸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서 보국으로서 일단 아주 좋고 명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럼 이 중에서 어디가 좋으냐 나쁘냐 논할 때 네. 우리가 그걸 이제 가까이서 보는 것은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은 보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전부 다 우리가 동네라고 하죠. 동구 네네. 같은 마을 안에 들어와 있다 해서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좋은 땅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또 따질 때는 이렇게 산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주느냐, 골짜기 기운을 받아주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안에 이 지역이 상당히 도담구당 교축 지역이 산과 산 사이에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감싸주고 참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게 중간에 아까 우리 성남 레미안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산줄기가 나왔지만 여기는 가운데에서 산줄기가 옆에 있기도 하지만 가운데에서 계곡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산줄기를 받쳐주는 쪽과 계곡이 받쳐주는 쪽을 구분해서 우리는 좋고 나쁨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잘 보자면은 제가 여기서 파란색 선으로 그은 것은 계곡의 길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전부 다 뭐가 납니까? 계곡엔 살기들이 오는 거죠. 네. 살기들이. 그리고 빨간 것도 좀을 다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쪽, 또 요 안에 이쪽 줄기는 빨간 줄기가 이렇게 옵니다. 여기 오듯이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 안에서 능선의 자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아파트가 결국엔 좋은 아파트가 되고 네. 능선을 떠나서 능선이 아닌 그냥 일반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아파트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네. 네, 이제 세종시 도담동의 풍수 이제 봐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 예. 수지구의 법륜사 일대에 토지와 임야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고요. 토지 옆으로 개울이 흐릅니다. 풍수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절이 있는 곳은 예로부터 명당터라는 말이 있었는지 어떠한지도 궁금하다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뒷산은 용인의 광교산이다라고 하시면서 지도를 올려주셨어요. 수지구 네. 법륜사 일대의 토지입니다. 뭐 여기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산으로 지도를 보니까 앞쪽으로 정말 이렇게 개울이 물이 흐르고 흐르고요. 있네요. 그리고 뒷산은 용인의 이제 광교산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산도 있고 이제 물도 있는데 좋은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네.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물이 흘러주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근데 물이 보일 때 흘러서 쭉 빠져나가느냐 네. 아니면 나를 감싸고 드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따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물이 그냥 옆으로 그냥 스쳐가듯이 쭉 지나가느냐 네. 아니면 감싸고 살살 나를 이렇게 나하고 놀듯이 이렇게 논일듯이 가느냐 네.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 뒤에 산은 너무 험악하지 않고 적당히 낮은 상태에서 그 산에 어떤 능선하고 잘 맞춰져 있냐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이 있을 때 사찰은 두 가지가 됩니다. 사찰이 정말로 기운이 좋은 자리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한때는 우리 비보 사찰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풍수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찰로서 이렇게 케어해 놓은 경우들이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칠 땐 사찰 자리가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자리라면은 비교적 모든 풍수적으로도 100% 명당은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현재는 갖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용인의 토지까지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은 끝나지만 노란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은 24시간 열어두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고민 올려주세요. 내일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